내공이 진짜 강한 사람 특징.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진정한 내공을 지닌 사람은 외부의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나무는 겉으로는 유연하지만 내부는 강하다. 진정한 힘은 유연성과 강인함 사이의 균형에서 온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다. 인내와 부드러움은 가장 단단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단단하고 내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수많은 노력과 경험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템포 쉬고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얘기한다.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현명한 산속의 영감이라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자연과 대화하며 살아온 사람으로 그의 지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도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둔주히 움직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산속의 영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무리를 지어 산속의 영감을 찾아갔고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속의 영감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고 나서 한 템포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산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었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것 모두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것을 서두르거나 강요할 수 없어. 젊은이들은 산속의 영감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기대했지만 영감은 그저 인내를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젊은이들을 이끌고 산 아래 작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영감은 개울물을 손으로 퍼올리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물은 항상 여기 있었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여기서 물을 얻을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잊곤 해.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영감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개울가에 작은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기 시작했고 가뭄에 대비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요한 호수는 바람에도 잔잔하다. 참된 내공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의미한다. 깊은 숲은 조용히 자라며 그 속의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차분함과 깊은 명상은 끊임없는 내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산 정상에서 부는 바람은 차갑고 끊임없이 변하지만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진정한 지혜는 변화를 받아들이되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두 번째로 아부가 아닌 실력으로 이겨낸다. 내공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아부할 필요 없이 실력으로 이겨냅니다. 아부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목수는 서로 경쟁 관계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실력을 두고 종종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목수는 말이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자신의 일을 자주 칭찬했습니다. 다른 한 목수는 조용하고 겸손했으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장로가 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오래된 다리가 무너져 새로운 다리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 목수는 다리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장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두 목수에게 각각 다리의 한쪽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이 많은 목수는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떻게 다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성할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반면 조용한 목수는 말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터에 도착해 늦게까지 일했고 자신의 작업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이 많은 목수가 건설한 다리의 한쪽은 빠르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행 상황을 자랑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업은 겉모습만 화려했을 뿐 내구성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조용한 목수가 작업한 다리의 절반은 외관상으로는 그리 눈에 띄지 않았으나 그가 사용한 기술과 자재는 최고의 품질이었습니다. 그는 각 부분을 정교하게 맞추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을 때 전체를 둘러보니 조용한 목수가 건설한 다리의 절반은 견고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 품질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말이 많은 목수의 작업 부분은 몇 군데에서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고 몇몇 부분은 이미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부와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공과 견고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용한 목수는 그의 겸손과 노력으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진정한 가치와 실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위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닌 끊임없는 내적 성장과 불변의 본질에서 나온다. 대나무는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곧게 자라난다. 진정한 실력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데서 온다. 물은 부드럽지만 꾸준히 흐르며 바위를 깎아낸다. 진정한 힘은 소리 없이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세 번째로 내공으로 쌓인 직감으로 인성이 별로인 사람을 걸러낸다.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별로인지 보면 바로 압니다. 옛날 한 조용한 마을에 해안을 가진 노인이라 불리는 지혜로운 이가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구나 상대를 선택하기 전에 노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으며 그의 달콤한 말솜씨는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인은 빠르게 마을에서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을 가진 노인은 상인을 보자마자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직감은 상인 주변에서 뭔가 순수하지 않은 에너지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상인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했지만 상인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가로 물건을 팔았지만 그 물건들은 곧 부서지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때 해안을 가진 노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꿀벌은 수많은 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꽃을 찾아 꿀을 채집합니다. 우리도 인간 관계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깊은 숲속의 나무처럼 우리도 진실과 선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화려한 외모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았고 해안을 가진 노인의 지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숲 속의 나무는 빛을 찾아 자라나듯 진정한 내공을 지닌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실과 선을 향해 나아간다. 진실과 선이 없는 곳은 자연스럽게 멀리한다.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며 오염된 곳을 피해 깨끗한 길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내공이 깊은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것을 피하여 순수함을 유지한다. 산은 바람과 비에 의해 그 모양이 서서히 변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인격의 사람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본질을 본다. 네 번째로 한 번 아니다 싶은 사람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아니다 싶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칼같이 잘라냅니다. 머리털 난 짐승은 받아주는 게 아니다. 만말도 있듯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정원사라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며 그의 정원은 항상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정원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정원사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매우 열정적이었고 정원사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젊은이를 한 번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젊은이는 당황했지만 정원사에게 기회를 달라고 계속 부탁했습니다. 정원사는 젊은이에게 한 가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가장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젊은이에게 이 나무를 돌보게 했습니다. 젊은이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임무를 수락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무를 더 빨리 크게 만들고 싶은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나무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등 열심히 돌봤지만 나무의 성장 속도는 그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가 더 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실제로 빠르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나무는 병들기 시작했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이 사실을 정원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원사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무를 돌보는 일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고 각 생명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젊은이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과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정원사는 젊은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 이번에는 젊은이는 정원사의 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인내와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훌륭한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자신의 잎을 모두 떨어뜨림으로써 엄격한 생존 전략을 따른다. 이처럼 내공이 깊은 사람도 자신에게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한다.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른다. 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내공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직감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한다. 꿀벌은 꽃 중에서도 가장 양질의 꽃을 선택하여 꿀을 채집한다. 한 번 선택한 꽃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내공이 깊은 사람이 한 번 결정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고수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섯 번째로 자기중심을 지킨다.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바람과 태양이 자신들 중 누가 더 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걷고 있는 한 여행자를 보았고 그가 누가 더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람과 태양의 도전은 간단했습니다. 누가 여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코트를 벗게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바람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끄는 거세고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어 여행자가 스스로 코트를 벗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질수록 여행자는 코트를 더욱 꽉 조였습니다. 바람의 노력은 역효과를 냈고 여행자는 자신의 코트를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 다음 태양의 차례였습니다. 태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여행자에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지만 태양이 점점 더 따뜻해짐에 따라 여행자는 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행자는 스스로 코트를 벗었고 태양은 이 도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태양은 자신의 본질, 즉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함으로써 여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코트를 벗게 했습니다. 태양은 바람과 달리 외부의 힘을 사용하여 변화를 강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본질을 지키며 여행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와도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유지한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굽히지만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도 외부의 압력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결국 자신의 본질과 원칙으로 돌아간다. 사는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킨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깊은 내공과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한 가지 독특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5개의 무거운 돌을 놓고 각 돌에는 내공의 다른 측면을 상징하는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에는 한 번 아니다 싶은 사람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 돌에는 자기 중심을 지킨다라는 문제가, 세 번째 돌에는 내공으로 쌓인 직감으로 인성이 별로인 사람을 걸러낸다라는 문제가, 네 번째 돌에는 아부가 아닌 실력으로 이겨낸다라는 문제가, 마지막 5번째 돌에는 한 템포 쉬고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말한다라는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 돌들을 들어 올려 노인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돌을 들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무게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돌에 적힌 문제들은 내공의 중요한 측면들을 나타낸다. 진정한 내공은 외부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자 노인은 손을 각 돌에 가볍게 얹었고 돌들은 마법처럼 부드럽게 노인의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돌들을 하나씩 들어 올려 광장 가운데 모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내공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직감을 신뢰하며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하고 타인에게 차분하고 분명하게 소통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내공을 키우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지혜와 힘을 발견하시길 바라며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큰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내공이 진짜 강한 사람 특징.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진정한 내공을 지닌 사람은 외부의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나무는 겉으로는 유연하지만 내부는 강하다. 진정한 힘은 유연성과 강인함 사이의 균형에서 온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다. 인내와 부드러움은
가장 단단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단단하고 내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수많은 노력과 경험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템포 쉬고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얘기한다.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현명한 산속의 영감이라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자연과 대화하며 살아온 사람으로 그의 지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도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둔주히 움직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산속의 영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무리를 지어 산속의 영감을 찾아갔고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속의 영감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고 나서 한 템포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산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었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것 모두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것을 서두르거나 강요할 수 없어. 젊은이들은 산속의 영감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기대했지만 영감은 그저 인내를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젊은이들을 이끌고 산 아래 작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영감은 개울물을 손으로 퍼올리며 말했습니다. 봐라. 이 물은 항상 여기 있었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여기서 물을 얻을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잊곤 해.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영감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개울가에 작은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기 시작했고 가뭄에 대비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요한 호수는 바람에도 잔잔하다. 참된 내공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의미한다. 깊은 숲은 조용히 자라며 그 속의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차분함과 깊은 명상은 끊임없는 내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산 정상에서 부는 바람은 차갑고 끊임없이 변하지만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진정한 지혜는 변화를 받아들이되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두 번째로 아부가 아닌 실력으로 이겨낸다. 내공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아부할 필요 없이 실력으로 이겨냅니다. 아부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목수는 서로 경쟁 관계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실력을 두고 종종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목수는 말이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자신의 일을 자주 칭찬했습니다. 다른 한 목수는 조용하고 겸손했으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장로가 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오래된 다리가 무너져 새로운 다리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 목수는 다리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장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두 목수에게 각각 다리의 한쪽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이 많은 목수는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떻게 다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성할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반면 조용한 목수는 말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터에 도착해 늦게까지 일했고
자신의 작업,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이 많은 목수가 건설한 다리의 한쪽은 빠르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행 상황을 자랑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업은 겉모습만 화려했을 뿐, 내구성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조용한 목수가 작업한 다리의 절반은 외관상으로는 그리 눈에 띄지 않았으나, 그가 사용한 기술과 자재는 최고의 품질이었습니다. 그는 각 부분을 정교하게 맞추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을 때 전체를 둘러보니 조용한 목수가 건설한 다리의 절반은 견고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 품질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말이 많은 목수의 작업 부분은 몇 군데에서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고, 몇몇 부분은 이미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부와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공과 견고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용한 목수는 그의 겸손과 노력으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진정한 가치와 실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위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닌 끊임없는 내적 성장과 불변의 본질에서 나온다. 대나무는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곧게 자라난다. 진정한 실력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데서 온다. 물은 부드럽지만 꾸준히 흐르며 바위를 깎아낸다. 진정한 힘은 소리 없이,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세 번째로, 내공으로 쌓인 직감으로 인성이 별로인 사람을 걸러낸다.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별로인지 보면 바로 압니다. 옛날 한 조용한 마을에 해안을 가진 노인이라 불리는 지혜로운 이가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구나 상대를 선택하기 전에 노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으며, 그의 달콤한 말솜씨는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인은 빠르게 마을에서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을 가진 노인은 상인을 보자마자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직감은 상인 주변에서 뭔가 순수하지 않은 에너지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상인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했지만, 상인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가로 물건을 팔았지만 그 물건들은 곧 부서지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때 해안을 가진 노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꿀벌은 수많은 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꽃을 찾아 꿀을 채집합니다. 우리도 인간 관계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깊은 숲속의 나무처럼 우리도 진실과 선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화려한 외모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았고, 해안을 가진 노인의 지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숲 속의 나무는 빛을 찾아 자라나듯 진정한 내공을 지닌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실과 선을 향해 나아간다. 진실과 선이 없는 곳은 자연스럽게 멀리한다.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며 오염된 곳을
피해 깨끗한 길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내공이 깊은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것을 피하여 순수함을 유지한다. 산은 바람과 비에 의해 그 모양이 서서히 변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인격의 사람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본질을 본다. 네 번째로 한 번 아니다 싶은 사람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아니다 싶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칼같이 잘라냅니다. 머리털 난 짐승은 받아주는 게 아니다. 만말도 있듯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정원사라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며 그의 정원은 항상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정원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정원사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매우 열정적이었고 정원사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젊은이를 한 번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젊은이는 당황했지만 정원사에게 기회를 달라고 계속 부탁했습니다. 정원사는 젊은이에게 한 가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가장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젊은이에게 이 나무를 돌보게 했습니다. 젊은이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임무를 수락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무를 더 빨리 크게 만들고 싶은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나무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등 열심히 돌봤지만 나무의 성장 속도는 그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가 더 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실제로 빠르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나무는 병들기 시작했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이 사실을 정원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원사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무를 돌보는 일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고 각 생명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젊은이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과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정원사는 젊은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 이번에는 젊은이는 정원사의 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인내와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훌륭한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자신의 잎을 모두 떨어뜨림으로써 엄격한 생존 전략을 따른다. 이처럼 내공이 깊은 사람도 자신에게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한다.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른다. 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내공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직감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한다. 꿀벌은 꽃 중에서도 가장 양질의 꽃을 선택하여 꿀을 채집한다. 한 번 선택한 꽃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내공이 깊은 사람이 한 번 결정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고수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섯 번째로 자기중심을 지킨다.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바람과 태양이 자신들 중 누가 더 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걷고 있는 한 여행자를 보았고 그가 누가 더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람과 태양의 도전은 간단했습니다. 누가 여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코트를 벗게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바람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그는 거세고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어 여행자가 스스로 코트를 벗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질수록 여행자는 코트를 더욱 꽉 조였습니다. 바람의 노력은 역효과를 냈고 여행자는 자신의 코트를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 다음 태양의 차례였습니다. 태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여행자에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지만 태양이 점점 더 따뜻해짐에 따라 여행자는 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행자는 스스로 코트를 벗었고 태양은 이 도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태양은 자신의 본질, 즉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함으로써 여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코트를 벗게 했습니다. 태양은 바람과 달리 외부의 힘을 사용하여 변화를 강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본질을 지키며 여행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와도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유지한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굽히지만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도 외부의 압력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결국 자신의 본질과 원칙으로 돌아간다. 사는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킨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깊은 내공과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한 가지 독특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5개의 무거운 돌을 놓고 각 돌에는 내공의 다른 측면을 상징하는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에는 한 번 아니다 싶은 사람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 돌에는 자기 중심을 지킨다라는 문제가, 세 번째 돌에는 내공으로 쌓인 직감으로 인성이 별로인 사람을 걸러낸다라는 문제가, 네 번째 돌에는 아부가 아닌 실력으로 이겨낸다라는 문제가, 마지막 5번째 돌에는 한 템포 쉬고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말한다라는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 돌들을 들어 올려 노인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돌을 들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무게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돌에 적힌 문제들은 내공의 중요한 측면들을 나타낸다. 진정한 내공은 외부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자 노인은 손을 각 돌에 가볍게 얹었고 돌들은 마법처럼 부드럽게 노인의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돌들을 하나씩 들어 올려 광장 가운데 모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내공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직감을 신뢰하며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하고 타인에게 차분하고 분명하게 소통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내공을 키우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지혜와 힘을 발견하시길 바라며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큰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내공이 진짜 강한 사람 특징.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진정한 내공을 지닌 사람은 외부의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나무는 겉으로는 유연하지만 내부는 강하다. 진정한 힘은 유연성과 강인함 사이의 균형에서 온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다. 인내와 부드러움은 가장 단단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단단하고 내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수많은 노력과 경험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템포 쉬고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얘기한다.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현명한 산속의 영감이라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자연과 대화하며 살아온 사람으로 그의 지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도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둔주히 움직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산속의 영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무리를 지어 산속의 영감을 찾아갔고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속의 영감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고 나서 한 템포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산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었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것 모두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것을 서두르거나 강요할 수 없어. 젊은이들은 산속의 영감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기대했지만 영감은 그저 인내를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젊은이들을 이끌고 산 아래 작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영감은 개울물을 손으로 퍼올리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물은 항상 여기 있었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여기서 물을 얻을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잊곤 해.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영감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개울가에 작은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기 시작했고 가뭄에 대비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요한 호수는 바람에도 잔잔하다. 참된 내공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의미한다. 깊은 숲은 조용히 자라며 그 속의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차분함과 깊은 명상은 끊임없는 내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산 정상에서 부는 바람은 차갑고 끊임없이 변하지만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진정한 지혜는 변화를 받아들이되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두 번째로 아부가 아닌 실력으로 이겨낸다. 내공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아부할 필요 없이 실력으로 이겨냅니다. 아부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목수는 서로 경쟁 관계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실력을 두고 종종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목수는 말이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자신의 일을 자주 칭찬했습니다. 다른 한 목수는 조용하고 겸손했으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장로가 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오래된 다리가 무너져 새로운 다리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 목수는 다리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장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두 목수에게 각각 다리의 한쪽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이 많은 목수는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떻게 다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성할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반면 조용한 목수는 말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터에 도착해 늦게까지 일했고 자신의 작업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이 많은 목수가 건설한 다리의 한쪽은 빠르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행 상황을 자랑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업은 겉모습만 화려했을 뿐
내구성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조용한 목수가 작업한 다리의 절반은 외관상으로는 그리 눈에 띄지 않았으나 그가 사용한 기술과 자재는 최고의 품질이었습니다. 그는 각 부분을 정교하게 맞추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을 때 전체를 둘러보니 조용한 목수가 건설한 다리의 절반은 견고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 품질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말이 많은 목수의 작업 부분은 몇 군데에서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고 몇몇 부분은 이미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부와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공과 견고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용한 목수는 그의 겸손과 노력으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진정한 가치와 실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위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닌 끊임없는 내적 성장과 불변의 본질에서 나온다. 대나무는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곧게 자라난다. 진정한 실력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데서 온다. 물은 부드럽지만 꾸준히 흐르며 바위를 깎아낸다. 진정한 힘은 소리 없이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세 번째로 내공으로 쌓인 직감으로 인성이 별로인 사람을 걸러낸다.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별로인지 보면 바로 압니다. 옛날 한 조용한 마을에 해안을 가진 노인이라 불리는 지혜로운 이가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구나 상대를 선택하기 전에 노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으며 그의 달콤한 말솜씨는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인은 빠르게 마을에서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을 가진 노인은 상인을 보자마자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직감은 상인 주변에서 뭔가 순수하지 않은 에너지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상인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했지만 상인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가로 물건을 팔았지만 그 물건들은 곧 부서지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때 해안을 가진 노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꿀벌은 수많은 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꽃을 찾아 꿀을 채집합니다. 우리도 인간 관계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깊은 숲속의 나무처럼 우리도 진실과 선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화려한 외모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았고 해안을 가진 노인의 지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숲 속의 나무는 빛을 찾아 자라나듯 진정한 내공을 지닌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실과 선을 향해 나아간다. 진실과 선이 없는 곳은 자연스럽게 멀리한다.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며 오염된 곳을 피해 깨끗한 길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내공이 깊은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것을 피하여 순수함을 유지한다. 산은 바람과 비에 의해 그 모양이 서서히 변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인격의 사람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본질을 본다.
네 번째로 한 번 아니다 싶은 사람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아니다 싶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칼같이 잘라냅니다. 머리털 난 짐승은 받아주는 게 아니다. 만말도 있듯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정원사라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며 그의 정원은 항상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정원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정원사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매우 열정적이었고 정원사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젊은이를 한 번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젊은이는 당황했지만 정원사에게 기회를 달라고 계속 부탁했습니다. 정원사는 젊은이에게 한 가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가장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젊은이에게 이 나무를 돌보게 했습니다. 젊은이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임무를 수락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무를 더 빨리 크게 만들고 싶은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나무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등 열심히 돌봤지만 나무의 성장 속도는 그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가 더 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실제로 빠르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나무는 병들기 시작했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이 사실을 정원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원사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무를 돌보는 일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고 각 생명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젊은이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과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정원사는 젊은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 이번에는 젊은이는 정원사의 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인내와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훌륭한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자신의 잎을 모두 떨어뜨림으로써 엄격한 생존 전략을 따른다. 이처럼 내공이 깊은 사람도 자신에게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한다.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른다. 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내공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직감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한다. 꿀벌은 꽃 중에서도 가장 양질의 꽃을 선택하여 꿀을 채집한다. 한 번 선택한 꽃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내공이 깊은 사람이 한 번 결정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고수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섯 번째로 자기중심을 지킨다.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바람과 태양이 자신들 중 누가 더 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걷고 있는 한 여행자를 보았고 그가 누가 더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람과 태양의 도전은 간단했습니다. 누가 여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코트를 벗게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바람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끄는 거세고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어 여행자가 스스로 코트를 벗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질수록 여행자는 코트를 더욱 꽉 조였습니다. 바람의 노력은 역효과를 냈고 여행자는 자신의 코트를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 다음 태양의 차례였습니다. 태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여행자에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지만 태양이 점점 더 따뜻해짐에 따라 여행자는 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행자는 스스로 코트를 벗었고 태양은 이 도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태양은 자신의 본질, 즉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함으로써 여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코트를 벗게 했습니다. 태양은 바람과 달리 외부의 힘을 사용하여 변화를 강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본질을 지키며 여행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와도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유지한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굽히지만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도 외부의 압력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결국 자신의 본질과 원칙으로 돌아간다. 사는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킨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깊은 내공과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한 가지 독특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5개의 무거운 돌을 놓고 각 돌에는 내공의 다른 측면을 상징하는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에는 한 번 아니다 싶은 사람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 돌에는 자기 중심을 지킨다라는 문제가, 세 번째 돌에는 내공으로 쌓인 직감으로 인성이 별로인 사람을 걸러낸다라는 문제가, 네 번째 돌에는 아부가 아닌 실력으로 이겨낸다라는 문제가, 마지막 5번째 돌에는 한 템포 쉬고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말한다라는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 돌들을 들어 올려 노인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돌을 들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무게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돌에 적힌 문제들은 내공의 중요한 측면들을 나타낸다. 진정한 내공은 외부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자 노인은 손을 각 돌에 가볍게 얹었고 돌들은 마법처럼 부드럽게 노인의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돌들을 하나씩 들어 올려 광장 가운데 모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내공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직감을 신뢰하며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하고 타인에게 차분하고 분명하게 소통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내공을 키우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지혜와 힘을 발견하시길 바라며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큰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